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미래형 수업과 교실 영어의 이제 보강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하게 될 이제 보강 영상은 사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해오고 있는 그 내용에 이어지는 뭐 연속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래형 수업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AI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초등 영어 수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 이제 그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어떤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그 좀 언어학적인 배경도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학습 도구들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이제 학생들의 발음 지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발음을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르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영어의 발음 체계, 영어의 소리 체계를 이해해야, 그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보강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발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이전에 이제 영어의 이런 소리 체계, 그리고 뭐 한국어와 영어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발음이 어려운지, 기본적으로 이런 좀 언어학적인 지식,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런 의문론적인, 뭐 음성학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사실 많이들 아마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phonics. 그래서 이제 뭐 한국말로는 우리가 흔히 뭐 음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음철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파닉스라고 더 친숙하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뭐 학원에 다니면서 이 파닉스를 체계적으로 배웠든 아니면 배우지 않았든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파닉스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파닉스라는 게 뭐냐면 이 영어에 이 분명히 이 알파벳을 읽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글을 읽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냥 말만 하다가 이제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이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규칙, 그죠? 그 연관성을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철법, 파닉스라고 하면은 영어의 철자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다니면서 파닉스를 배웠든 아니면 그것을 스스로 내가 깨우쳤든 이 파닉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말 그대로 그 영어 글, 영어 문장, 뭐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파닉스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특히 이제 뭐 이런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인데 학습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음철법이라는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철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 규칙을 설명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 영어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규칙이 쉽게 적용되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음철법, 파닉스를 다 뭐 이렇게 마스터를 한다고 해도 85%의 단어 정도만 읽을 수 있을 뿐이고 이 파닉스라는 게 나머지 15% 정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영어의 파닉스라는 거는 그 어떤 철자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 규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이 음철법으로 읽도록 가르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언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영어의 철자가, 어, 과연, 그러니까 영어의 철자와 소리가 과연 1대1로 매칭이 되느냐. 사실 한 단어,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매칭이 된다면 굳이 파닉스가 큰 의미가 없겠죠. 이 글자는 이 소리, 저 글자는 저 소리, 이렇게 1대1 매칭이 된다면. 하지만 여러분들도 영어를 이렇게 뭐 파닉스를 학원에 다니면서든 스스로든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게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이 1대1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보시면은 어, 여러 글자가 한 소리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은 the same sound may be represented variously. 하나의 소리가 여러 글자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에 보시면은 사실 뭐 이 문장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철자가 결국은 하나로 발음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문장 같은데 Did he believe that Caesar could see the people sees the seas?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죠? 알파벳 그냥 E 아니면 뭐 IE, AE, EE, EO, EI, EA 이 각기 다른 철자들이 다 하나의 소리, 다 E라는 이 발음으로 소리가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글자가 결국은 하나의 소리만 나는 경우를 통해서 영어의 철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케이스예요. 아까는 여러 글자가 다 하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가 여러 글자로 표현이 되는 케이스였다면 이번에는 the same letter may represent a variety of sounds. 이번에는 같은 글자, 같은 철자가 여러 가지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My father wanted many a village dame badly 라고 이제 되어 있죠. 뭐 내용이 사실 그렇게 뭐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요런 그냥 예시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통적으로 다 알파벳 A가 있죠. 다 알파벳 A지만 이것의 발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father 하게 되면 얘는 그죠? father, 사운드. 그 다음에 wanted. 여기서는 이것과 다르죠. father, 그죠? wanted. 다른 발음이죠. 그 다음에 many.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사실 여러분들이 요 알파벳 흔히 말하는 이제 발음 기호 요거랑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찾는 발음 기호랑 약간 이제 차이를 느끼실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 이 발음 기호는 우리가 이제 흔히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이제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음성 알파벳을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네이버 사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좀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한 단어 이제 발음 기호고 조금 더 이런 국제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발음 기호는 요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똑같은 그 A라는 그 레터가 다양한 발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illage. 이때는 약간 E 사운드죠. village. 그 다음에 dame, 그죠? dame. 그 다음에 badly. 이렇게 해서 이 A라는 이 하나의 글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과 2번은 정반대의 케이스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건 아까 그 설명이에요. 요거랑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계시는 요 발음 기호가 이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상으로는 이제 요 발음 기호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국제적인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요 발음 기호를 쓴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으로 가보시면은 a combination of letters, 이제 그 글자의 조합, 그러니까 두 글자가 may represent a single sound, 하나의 소리를 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꼭 한 사운드를 내는 게 아니라 글자가 두 개, 두 글자가 모여서 어떤 하나의 소리를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 shoot, 그죠? shoot. 이때는 요 s 그리고 h 이 글자가 합쳐져서 이 하나의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이제 character, 여기서도 c, h 이 두 레터가 합쳐져서 그죠? character, 이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 이제 Thomas, 여기서도 th라는 이 combination of letters가 하나의 소리, 그죠? Thomas라는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physics, 여기서도 ph 두 글자가 하나의 소리, 그죠? physics, physics 이 소리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ither, 그죠? 여기서도 th 두 글자가 the 발음, 그 다음에 rough, 여기서도 gh가 f라는 하나의 소리, nation, 여기서도 ti, a combination of letter가 이 발음을 내죠. 그 다음에 theater,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라는 두 글자가 라는 하나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영어의 letter와 그죠? 그러니까 그 철자와 소리가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번은 이제 또 3번의 반대 케이스죠. 아까는 두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 이번에는 single letter may represent a combination of sound. 이번에는 하나의 글자가 이제 여러 소리를, 이제 두 가지의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Xerox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는 X라는 이 하나의 레터가 나와 있는데 발음하실 때 보면 Xerox, 그죠? Xerox.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의 글자가 두 소리로 발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 2, 3, 4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영어의 철자와 단어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1대1의 대응의 관계면 물론 그거를 외우는 과정은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1대1 대응의 관계만 외우면 발음은 일단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이 글자가 이 소리가 난다라는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는. 근데 지금 살펴보는 예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영어의 철자와 소리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보시면은 some letters have no sound at all in certain words. 그래서 어떤 글자들은 특정 단어에서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글자를 silent letters, 이제 묵음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mnemonic, 그죠? mnemonic. 자, 여기 발음 기호를 보시면은 여기가 글자로는 M으로 시작하지만 그죠? 발음 기호상에는 mnemonic. M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autumn. 여기서도 철자상으로는 MN으로 끝나지만 발음 기호상에서는 소리가 없어요. 결국은 이 이라는 요 철자는 silent letter.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인 거죠. 그리고 또 뭐 honest. 여기서도 honest. 요 H란 letter는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고 뭐 그 외에도 psychology. 그죠? psychology. psychology 이게 아니잖아요. psychology. 그다음에 that. 그죠? 그다음에 Christmas. 여기서도 이 t가 소리가 없는 그런 글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철자와 영어의 소리 간에는 1대1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 파닉스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약간 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spelling system in English is so inconsistent. 그러니까 영어의 이 스펠링 체계가 너무 inconsistent. consistent 하면 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inconsistent. 그러니까 너무 일관적이지 않아서 fish could be spelled G-H-O-T-I. 그 fish라는 요 발음이 G-H-O-T-I라고 스펠링 되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좀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잘 보시면은 GH라는 요 철자가 F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ough, 그죠? 아니면 뭐 rough 이런 단어에서 GH라는 letter, GH라는 철자가 F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F라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O라는 철자가 women, 그죠? women 이런 단어 안에서 얘는 E 사운드가 되죠. women, 그죠? 그러니까 woman 말고 women. 그 다음에 nation 이런 단어 안에서 TH는 소리가 나잖아요. nation, 그죠? nation. 이걸 합쳐보면 fish, fish, fish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F-I-S-H 요렇게 스펠링 되는 게 아니라 G-H-O-T-I라고 요런 글자도 요런 단어도 fish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fish라고 소리가 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만큼 영어의 스펠링 시스템은 inconsistent하다. 그죠? 그러니까 소리와 철자의 관계가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닉스를 배워야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물론 파닉스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소리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파닉스라는 것 자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말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글을 읽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랑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글을 읽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게 파닉스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의 소리 체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거기다 우리는 이미 모국어,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국어를 바탕으로 제2 언어의 소리를 인식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영어 소리를 들을 때 그거를 영어 소리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국어의 귀로 듣고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모국어의 귀로 듣고 발음한다라는 거는 모국어가 필터가 돼서 그 소리를 모국어의 소리처럼 모국어랑 비슷한 소리로 그걸 인식하고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텔레 비전 이렇게 한국어로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국어로 쓰고 이걸 마치 한국어의 이 텔레비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발음을 하면 어쨌거나 이게 영어와는 다른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는 다른 소리 체계를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영어의 발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파닉스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런 한국어와 영어의 다른 phoneme inventory, 이 phoneme이라는 거는 흔히 한국어로 이제 우리가 음소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의 이런 다른 음소 체계, 소리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 표가 나오죠. 사실 뭐 이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상당 부분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도 그냥 요 부분에 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의 소리체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표는 영어의 자음, 흔히 영어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 자음과 모음 중에서 자음을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도 아마 요런 식으로 해서 국어의 이런 소리, 한국어의 소리를 아마 구분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과 꽤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영어의 소리체계, 영어의 자음 소리를 분류해 놓은 그런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이제 가로줄 있죠? 그러니까 요 열들은 지금 영어의 자음 체계를 place of articulation. 이 place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그죠? 어디에서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나눈 게 지금 이 bilabial, 뭐 labiodental, interdental, 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sound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의 자음 체계를 나누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양수는 그죠? 양수는 말 그대로 이 lips 그죠? 이 lips가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labial 하면 이제 입술의란 뜻이고 거기 앞에 by가 붙었죠. 우리가 뭐 bicycle, 뭐 bisexual 할 때 그 by가 양쪽 그죠? 두 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ilabial이라고 하면 양 입술을 통해서 양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로 뭐 파열음, 비음, 그죠? 마찰음, 파찰음, 뭐 전이음, 유음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manner of articu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manner라는 거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아까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번에 요 구분은 어떤 방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칸만 보자면 stop sound. 이제 이거는 파열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열이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공기가 닫혀 있다가 갑자기 팍 터지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표 중에서도 우리는 요 첫 번째 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방식으로는 파열음, 그죠? 그 다음에 위치로는 양수음에 해당하는 이 p 그리고 이제 b 사운드, b 사운드, 요 사운드에 대해서 볼 텐데 일단 보시면은 요 p, b, 요 두 소리는 그 어디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측면에서는 같아요. 지금 같은 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place of articulation, manner of articulation 측면에서는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가 다르냐? 자, 요 옆으로 가보시면 요 사운드 옆에는 voiceless라고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운드 옆에는 voice라고 써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이 voiceless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무성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voiced sound는 유성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자, 그럼 무성음은 뭐고 유성음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voiceless sounds are those produced when vocal cords are apart. 이 vocal cords라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vocal cords라고 하면 이거는 성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대가 are apart, 벌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vocal cord, 성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r flows freely through the glottis into the oral cavity. 그래서 이제 glottis 하면은 성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대가 벌어지면서 이 공간이 이제 성문이 되는 거죠. 이 성문을 통해서 공기가 자유롭게 oral cavity, 우리의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소리를 낼 때는 여러분들이 그 흔히 우리가 이제 목젖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흔히 뭐 영어로는 Adam's appl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대 쪽에 손을 대고 이제 요 발음했을 때 진동이 느껴지면 안 돼요. 진동이 느껴지지 않게 발음을 하는 게 무성음입니다. voiceless. 자, 그 다음 반면에 무성음, voiced sound라는 거는 are those produced when vocal cords are together. 자, 이번엔 성대가 붙어 있게 되죠.
붙어 있게 되니까 그 공기가 지나갈 때 여기가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가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ibrate. 자, 이 소리 무성음이 아닌 유성음 소리를 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대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젖을 댔을 때 진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죠? 브, 브, 브. 그죠? 이거를 아마 따로 하면 좀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브, 브 이렇게 해서 이 두 소리를 연속해서 내보실 때 라고 하면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할 때는 진동이 느껴진다면 그게 정확한